녹음 AI 찍먹을 살짝 킹받아. 나 다음 주 일정이 어떻게 돼? 쓰잘데기 없는 알람.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아샤추를 먹어서 기분이 좋은 오케이 민성입니다. 여러분, 제가 참고로 최근에 20만이 되었어요. 애플이 또 일을 해내고 말았습니다. 애플이 일을 하면 내가 촬영할 게 생겨서 너무 바빠지는데, 아시는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iOS 18.1 개발자 베타 버전이 업데이트되면서 6월에 있었던 WWDC에서 우리 이제 통화 녹음도 될 거예요, 아이폰에 AI도 넣을 거예요 라고 했던 기능들을 약간 맛보기, 좀 찍먹, AI 찍먹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요. 이번 iOS 18.1은 아이폰 15 프로랑 아이폰 15 프로 맥스 설정에 들어가서 베타 버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하시면 iOS 18.1로 업데이트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번에 18.1로 업데이트하는 가장 큰 이유가 아이폰 AI를 쓰기 위한 거잖아요. 근데 되게 특이하게 지금까지는 베타 버전을 그냥 업데이트하면 껐다 키면 바로 쓸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좀 애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오래 걸리는 거 아니야? 했는데 한 1시간 만에 승인을 해줘서, 제가 지금까지는 애플이 새로운 소프트웨어 내놓을 때마다 항상 베타 버전을 업데이트해서 빠르게 써보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영상 촬영을 했었거든요. 이번에도 그냥 별 생각 없이 iOS 18 나와서 베타 버전 업데이트해서 잘 쓰고 있었지. 근데 이게 베타 버전 진짜 조심해야 될 게, 저는 지금까지 베타로 업데이트 한다고 막 기기 사진이나 미디어들이 다 날아간 적은 없어요. 그래서 한 번도 백업을 해두고 그러진 않았는데 은행 어플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KB페이 앱이 한 달간 안 돼가지고 제가 결제를 못했어요, 핸드폰에서 막. 그래서 확실히 저처럼 이렇게 IT 유튜버들이 빨리 베타 버전으로 업데이트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지만, 이게 엄청 당장 너무 써보고 싶어서 미치겠다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베타 버전으로 업데이트하는 건 조금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iOS 18.1로 업데이트하고 나서 웬만한 기능들은 다 세팅을 미국으로 바꾸고 언어도 영어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원래 이거 아이폰 다 한국어로 세팅해 놓는 사람이었는데, 이번 기능 쓴다고 다 영어로 바꿔놔서 살짝 머리가 아프긴 한데, 이번 영상 촬영 끝나고 다시 한국어로 바꿔놓을 생각입니다. 첫 번째로는 시리가 업데이트 됐어요. 근데 사실 제 주위에는 아이폰 쓰는 사람 중에 시리를 그렇게까지 열심히 쓰는 사람 많이 못 봤거든요. 저만 해도 막 수업 시간이나 회의 중일 때 자꾸 시리가 실수로 울리는 게 싫어서 이 시리 기능을 아예 꺼놨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 iOS 18.1은 시리 업데이트도 되게 핵심적인 AI 기능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시리를 오랜만에 켜서 다시 써봤는데, 아직까지는 정말 개발자 베타 버전이기 때문에 한국어는 얘가 적용이 안 돼요. 한국어는 업데이트 된 사항이 아니야. 그래서 무조건 영어로 얘기해야 돼서 저 같은 한국인들에게는 살짝 와닿지 않는 업데이트들인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시리아라고 불렀을 때 나타나는 이 UI가 되게 예쁘게 바뀌었어요. 여기 전체적으로 가장자리가 이렇게 무지갯빛으로 반짝반짝 빛나면서 지금 시리가 너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 그리고 꼭 이 핸드폰에 대고 Hey Siri 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우측 버튼을 꾹 누르면 이렇게 시리에게 목소리가 아니라 타이핑으로, 텍스트로 명령을 할 수 있는 창이 떠요. 그래서 아직은 영어밖에 안 되니까 영어로 물어보면 How is the weather? 이렇게 물어보면 바로 34에서 26도라고 보여주고, What is ChatGPT? ChatGPT는 2022년 11월 30일에 만들어진 어쩌고저쩌고 오픈 AI 챗봇이다. 그럼 여기서 바로 누가 만들었어? ChatGPT로 누가 만들었어? Who made this? 이렇게 물어보면 좀 대답이 이상하네. 좀 아예 생뚱맞은 대답을 하긴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시리가 맥락을 읽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는 시리한테 챗 GPT가 뭐야? 그럼 대답을 해주고, 그 다음에 누가 만들었어? 라는 걸 하고 싶으면 챗 GPT는 누가 만들었어? 이렇게 완벽한 문장으로 다시 한번 물어봐 줬어야 됐거든요. 근데 이번 시리가 업데이트 되면서 전체적인 대화의 맥락을 읽어서 챗 GPT가 뭐야? 라고 한 다음에 다른 주어 생략하고 누가 만들었어? 언제 만들어졌어?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얘가 바로 얘는 지금 챗 GPT에 대한 제작자를 궁금해하는구나, 얘를 시리가 읽어서 그 맥락을 읽어서 파악을 해주니까 되게 편해졌어요. 그리고 또 휴대폰의 맨 하단을 손가락으로 2번 터치하면 이렇게 바로 시리를 입력할 수 있는, 시리에게 또 물어볼 수 있는 창이 바로 나옵니다. 그리고 시리가 진짜 좋은 게, 지금까지는 뭐 서울의 날씨가 어때? 챗 GPT는 누가 만들어서? 테슬라는 누가 만들어서? 이런 상식적인 질문을 주로 했었다면, 이제는 내가 아이폰에서 볼륨을 어떻게 줄여? 아이폰에서 다크 모드를 어떻게 바꿔? 이런 질문도 돼요. 아직도 당연히 영어로 해야 되고요. How can I? 다크 모드는 컨트롤 센터를 열어서 이걸 누르고 저걸 누르세요. 되게 좋았던 게, 예를 들면 와이파이를 어떻게 꺼를 물어보잖아요. How can I turn? 바로 와이파이는 여기 이걸 눌러서 저걸 들어가서 이렇게 끄세요가 아니라 바로 와이파이를 끌 수 있는 창을 띄워줘요. 와이파이를 어떻게 꺼? 이렇게 물어보지 않아도 I want to turn off Wi-Fi. 나 와이파이를 끄고 싶어 라고 하면 또 다시 와이파이 바로 꺼주고요. 그냥 블루투스 off 이런 식으로 해도 바로 블루투스를 꺼줘요.
이제는 이 애플 AI 시리가 내 아이폰에 있는 모든 내용을 학습을 하다 보니 나 다음 주 일정이 어떻게 돼? My schedule next week? 이렇게 물어보면 내 일정을 다 알려줘요. 다음 주에 아빠 생일이 있고 뭐 에버랜드를 가야 되고 이런 일정을 쭉 알려주고 시리가 한글 패치가 완전히 되고 충분히 학습된 후에 정말 똑똑해졌다라는 게 정식으로 이제 배포가 되고 나면 좀 쓸만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쓸만한 기능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글쓰기 툴인데 AI 하면 사실 가장 기본적인 게 글쓰기잖아요. 당연히 이것도 아직 영어로밖에 안 돼서 그게 좀 아쉽긴 한데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제가 이 서투른 영어로 자기소개를 했다고 칠게요. 그럼 자세히 보시면 여기 제가 I am 26 years old가 아니라 old라고 스펠링 오타를 냈고 서울, 난 서울에 산다 라고 할 때 서울도 대문자가 아니라 소문자로 썼어요. 그러니까 오타가 좀 있는 문장인데 얘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라이팅 툴이라는 게 생겼거든요. 얘를 누르면 뭐가 떠! 근데 여기 맨 왼쪽 상단에 프루프리드라고 하면 이게 교정해준다는 뜻이에요. 뭐가 바뀌었는지 그리고 왜 바뀌었는지 왜 교정이 됐는지를 말해줘요. old 대신에 여기에는 old라는 단어가 와야 돼 라고 하고 자동으로 old라고 교정이 됐죠. 커피에는 e가 하나 더 붙어야 돼. 서울은 대문자로 써야 돼. 그리고 얘가 자동으로 s를 대문자로 바꿔줬죠. 영어 선생님 같은 느낌? 그리고 이렇게 외신 기사를 쭉 읽다가 막 CNN 영어 공부하려고 CNN 읽고 있는데 뭐가 뭔지 너무 모르겠어. 이게 무슨 뜻이야? 이렇게 쭉 텍스트를 드래그해서 역시 라이팅 툴을 눌러서 이번에는 얘를 좀 요약을 해달라고 해볼게요. 맨 우측 하단에 서머리를 누르잖아요. Competitive shooter, internet darling and world record breaker? 인터넷 달링이 뭐지? 아무튼 이 기사를 요약을 해주고 바로 공유해서 카톡이나 단톡방 문자, 메일 바로 보낼 수 있어요. 긴 줄 글을 표로 도식화해준다거나 리스트 1번, 2번, 3번 이렇게 리스트화 해주는 것도 가능한데 여기 커피 마시는 거의 장점과 단점이라는 영어로 된 기사를 제가 하나 찾았어요. 저는 이거를 표로 만들고 싶어요. 팀장님이 이걸 표로 만들어 오래요. 여기 우측 하단에 테이블을 눌러요. 요렇게 테이블이 나오는데 보시면 정말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게 정말 개발자 베타 버전이라서 진짜 찍먹 중에 찍먹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절대 그대로 쓰시면 안 될 것 같고 왜냐면 커피의 장점과 단점이라고 하면 상식적으로 이걸 표로 만든다라고 했을 때 커피라는 대제목 안에 장점, 단점 이게 행이나 열로 와야 되는데 지금 커피라는 단어가 다 열에 있고 전혀 정확하지 않은 이 맥락을 못 읽은 것 같은데 근데 그래도 쓸만한 기능이 여기 가운데 보시면 Friendly, Professional, Concise 기능이 있어요. Friendly는 이 딱딱한 기사 문구를 좀 친구에게 쓰는 것처럼 친근하게 말투를 바꿔주는 거고 Professional은 교수님이나 거래처한테 제출해야 될 때 좀 전문적인 용어로 말투를 바꿔주는 거고 Concise는 좀 간결하게 바꿔주는 거거든요. Friendly로 하면 Coffee is everywhere these days 이렇게 막 느낌표도 붙여줘. It's one of most popular drinks in the world 이렇게 좀 친근한 말투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 같은 K 한국인들도 알아들을 수 있는 좀 쉬운 단어들로 그리고 이걸 컨사이즈로 좀 간결하게 요약해달라고 하면 커피는 이런 거다 이렇게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해줍니다. 그리고 rewrite라는 걸 하면 이 전체적인 맥락은 동일하게 가져간 채로 좀 다른 형식으로 글쓰기를 바꿔주는 것 같아요. 하고자 하는 이 글의 핵심 맥락은 같은데 문장을 다시 써주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아무래도 라이팅 툴이 글쓰기 툴이다 보니까 가장 글이 많은 K 직장인들에게 필수인 이 메일 기능에서도 변화가 많이 생겼는데 여기 보시면 제 메일 기능은 다 이렇게 스팸으로 가득 찼거든요. 메일을 딱 들어가면 맨 상단에 서머라이즈라는 게 생겼어요. 서머라이즈를 누르면 이 메일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이렇게 쫙 요약을 해줍니다. 한글로 된 건 이렇게 unable, summarize 요약을 못한다고 되어 있네. 근데 이제 설정에서 메일, 그리고 여기에 summarize message preview라는 기능을 활성화시키시면 메일을 굳이 클릭하지 않아도 이 리스트, 목록 화면에서 이 메일이 어떤 내용인지 요약을 해주는 기능이 있어요. 메일을 하루에도 막 몇십 통씩 받으시는 분들은 이게 이런 내용이겠구나 이렇게 요약을 해주니까 그리고 이 설정에서 또 프리뷰를 2라인이 아니라 3라인, 4라인, 5라인으로 하면 몇 줄짜리로 요약을 할 건지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아까는 2줄짜리였으면 지금은 5줄이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요약이 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자를 할 때도 되게 편해진 게 얘가 맥락을 읽어서 여기에 Do you like coffee? 라는 질문에 Yes or No로 대답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Yes. 그리고 또 대박 중에 대박, 바로 통화 녹음인데요. 저는 솔직히 이번 iOS 18.1 개발자 베타 버전이고 아직 AI고 아직 실이나 이런 게 다 영어에서만 쓸 수 있어서 한정적이긴 하지만 통화 녹음 때문이라도 정말 업데이트 하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저 같은 K 신입사원, 아직 말단 신입사원들은 전 사실 원래도 막 거래처랑 통화하거나 중요한 대화를 많이 하진 않아서 통화 녹음에 대한 니즈가 사실은 없거든요. 근데 직장 다니시는 분들 아니면 거래처랑 계속 연락을 중요한 전화를 많이 해야 되는 분들, 고객 응대를 해야 되는 분들 이런 분들은 통화 녹음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드디어 아이폰에서도 통화 녹음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전화를 걸면 여기 왼쪽 하단에 통화 녹음 버튼이 생겼어요. 상대방이 전화를 받기 전에는 누를 수 없고 상대방이 이렇게 통화를 받으면 활성화가 되면서 이 통화 녹음 버튼을 누를 수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3초 하나,
둘, 셋 이렇게 3초 후에 This call will be recorded. 이 통화는 녹음이 될 거다라고 하면서 이 통화는 녹음이 되고 있다는 게 나와 상대방 모두에게 알려집니다. 그래서 보통 통화 녹음을 한다는 건 사실 상대방에게 이 사실을 별로 알리고 싶지 않을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이 통화는 녹음이 되고 있습니다 라는 게 나도 그렇고 상대방 모두에게 알람이 가요. 그리고 통화 녹음 맨 처음 시작하고 1, 2, 3 이렇게 3초 후에 시작하는 것도 살짝 킹받아. 왜냐면 통화 녹음은 좀 급하거나 바로바로 녹음을 해야 되는데 1, 2, 3초 기다려야 돼서 녹음된 걸 들어보면 다 중간에 앞에 뭐 안녕하세요 이런 말들이 다 끊겨 있더라고요. 통화 녹음을 이 빨간색 네모 눌러서 중간에 멈출 수도 있고요. 그럼 이렇게 또 이 전화는 더 이상 녹음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또 알람이 가요. 자, 이제 바로 아이폰 메모에 들어가면 내가 한 통화 녹음을 바로 볼 수 있는데 제가 통화 녹음을 몇 번 해보니까 통화 녹음한 거를 한 파일에 쭉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통화 녹음 할 때마다 이렇게 메모가 쌓여서 좀 메모가 지저분해지긴 하더라고요. 몇 월 몇 시 몇 분에 몇 분짜리 통화를 했다라는 게 적혀있고 플레이를 누르면 이렇게 내가 통화 녹음한 음성 파일을 바로 들을 수 있어요. 얘를 한 번 더 클릭을 하면 이렇게 음성 녹음한 것처럼 파일을 바로 들을 수 있는데 우측 하단 눌러서 Share Audio 해서 바로 이 음성 녹음 파일을 카톡으로 공유할 수도 있고 메일로 당연히 보낼 수도 있습니다. 이름을 바꿀 수도 있어요. 기사님과의 전화. 내가 통화한 게 어떤 내용이었는지 이렇게 요약을 해주기도 합니다. 여기 보시면 Request for Meeting, 미팅을 요청했고 어떤 장소인지 컴퓨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을 이렇게 인식을 해주는데 저는 한국어로 말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애플 AI는 아직 영어만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에 완전 잘못 이해한 것 같긴 한데 이 서머리 부분을 누르면 이렇게 내가 통화 녹음한 걸 바로 텍스트로 바꿔줘서 어떤 내용을 통화했는지 이렇게 텍스트로도 쭉 볼 수 있고요. 통화 녹음한 거에서 텍스트로 바로 찾을 수도 있어서 되게 중요하거나 긴 전화를 하시는 분들에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문장을 누르면 그 부분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바로바로 들을 수도 있고요. 또 여기 우측 상단에 썸머리 누르면 이게 어떤 대화 내용이었는지 A person asks about a meeting. 누가 미팅을 요청했으나 상대방이 시간이 안 된다고 했다. 뭐 이런 지금 보신 것처럼 통화 녹음까지는 되는데 통화 녹음을 요약하거나 텍스트로 변환하고 이런 게 아직 한글 패치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좀 제한적이긴 하거든요. 근데 그래도 통화 녹음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환호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통화 녹음 된다는 거 인스타에 올리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신 걸 보면 통화 녹음에 대한 니즈가 많았던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저는 원래 SKT 쓰기 때문에 SKT A.DOT 많이 쓰셨잖아요. 근데 전 사실 A.DOT도 통화 녹음할 일은 많이 없어서 안 썼지만 어쩔 수 없이 A.DOT 쓰셨던 분들은 iOS가 정식으로 업데이트 되고 배포가 되면 한글 패치 되는데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통화 녹음까지 되니까. 그리고 새로운 집중 모드가 생겼어요. 지금까지는 뭐 개인 수면 시간 뭐 일 이렇게 나뉘어져 있다면 Reduce Interruption이라고 해서 쓰잘데기 없는 알람을 좀 줄여주는 집중 모드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완전 AI 기능이어서 이 휴대폰이 자체적으로 어떤 알람이 나에게 중요하고 어떤 알람이 쓰잘데기 없는지를 판단을 해서 중요한 알람은 알람을 그대로 보내주고 중요하지 않은 막 광고성 메시지 푸시들은 알람을 보내주지 않는 기능이 생겼습니다. AI가 어떤 기준으로 이 알람이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를 판단하는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일할 때는 막 잡다한 마케팅 푸시 같은 거 안 와도 되니까 이걸 켜놓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이번 iOS 18.1 업데이트 하셨나요? 저 업데이트 하실 거라면 저처럼 한 달 동안 은행 앱을 못 쓰는 불상사가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업데이트 베타 버전으로 업데이트 할 때는 꼭 조심하시고요. 진짜 통화 녹음이 너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업데이트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이쪽이 이민상이었습니다. 말을 너무 많이 했더니 살짝 피곤하네.